안녕하세요. 펫 에듀 반려동물 관리사 강사 강상명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 실험, 제4장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까지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강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을 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동물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 즉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말합니다. 무엇이? 동물.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돼지가 있어요. 우리에서 키우는 돼지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있습니다. 자, 식용이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집에서 키우는 것, 돼지, 동물이라고 한다. 자, 이해됐죠? 두 번째, 자, 동물 학대. 자, 동물 학대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동물 학대입니다. 세 번째,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것, 게을리하여 방치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물 학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등록 대상 동물. 자, 등록 대상 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개, only 개. 자, 고양이 아니다. 자, 대상은 월령 3개월 이상인데, 자, 여기에 또 이제 조건이 붙죠. 자,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 그렇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주택이란 뭐냐? 우리가 주택의 기숙사라든가, 그죠? 기숙사.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시원 같은 거, 고시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그렇죠. 오피스텔. 자, 그리고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입니다.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것이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4번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자, 영구적인 것도 소유자지만 일시적인 것도 소유자 등의 정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그래서 소유자 등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동물은 누구든지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은 동물 정의에서 봐온 동물학대, 동물학대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학대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주는 거, 두 번째 신체적 고통, 세 번째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네 번째 방치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물학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중요하죠.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렇죠? 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자, 다음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맞지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자,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자,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무엇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동물복지종합계획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자, 농림축산식품부.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고, 동물복지, 그래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 발표합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산업과 경영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수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획 내용을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동물 학대 방지. 자, 중요하죠. 동물 학대 방지. 그 다음에 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 방침. 자, 됐죠. 두 번. 자,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는 거 우리가 유실이라고 하고, 내버려진 동물을 유기라고 합니다. 자, 요거 용어 정의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는 거 유실, 내버려진 동물 유기라고 합니다. 이것과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계획 내용이다. 자, 3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자, 4번 동물복지축산의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됐죠? 자, 5번
그 밖에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등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 이것이 동물 복지 종합계획의 계획. 헌법 제1장 총칙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자, 동물복지위원회는 자, 첫 번째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구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복지위원회란 자문에 응하도록, 어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어디에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문. 자, 자문에 대한 내용이 뭐냐?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합계획. 종합계획, 아까 일전에 저희 강의 시간에 나왔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 자, 됐죠? 두 번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자문. 세 번째,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정책, 인증과 정책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중요하죠. 동물의 학대 방지, 그 다음에 구조 및 보호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자, 여기까지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각각의 내용들을 자문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구성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은, 자, 동물복지위원회는 총 몇 명? 10명 이내. 자, 10명 이내입니다. 근데 위원장 1명은 포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자, 됐죠? 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된다. 자, 됐죠? 자,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위원장이 미리 사전에 지명한 위원의 순, 요게 중요합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자, 임기,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회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요 기능 및 역할 받고 구성받고, 자, 그럼 복지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소집이 되는데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복지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개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자, 의결은 어떻게 하냐?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과반수입니다. 다 과반수. 자, 됐죠? 다음. 자,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연하죠.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적정한 사육 관리. 적정한 사육 관리는 우리가 그 제1장, 그죠? 총칙, 제1장 총칙. 그래서 보면 제2조 정의 중에 동물 학대의 반대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보다 좀 더 세부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체킹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그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중요하죠. 자, 됐죠? 자, 2번.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자, 우리 그 동물의 기본 원칙에서 또 나온 거죠. 갈증, 배고픔, 그렇죠? 영양 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이런 것들.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 다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더 하고 있죠. 자, 3번. 동물의 소유자는 사육 관리하는 동안, 자, 동물의 습성을 이해해야죠. 그죠? 그래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그죠?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음. 자, 4번.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그죠? 최대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 적절한 사육 환경을 중요하죠. 자, 5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또 개는입니다.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무엇을 해야 된다? 구충을 하여야 한다. 자, 요거 저희 한번 내용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강아지 예방접종.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는 게 뭐 다른 과목에서도 다뤄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있고 이제 추가 접종이 있죠. 일단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자, 생후 40일, 그죠? 생후 40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종합백신, 그죠? 플러스 코로나 장염. 됐죠? 두 번째, 생후 60일. 이게 2차인데, 이게 이제 종합백신 플러스 코로나 장염. 그죠? 그 다음에 생후 80일. 이게 이제 3차죠. 역시 종합백신 플러스 이때는 캔넬코프. 그 다음에 생후 100일, 그죠? 생후 100일이 이제 종합백신 플러스 캔넬코프. 그 다음에 생후 120일, 이게 이제 5차죠. 이때 이제 종합백신 플러스 광견병. 좀 빨리 쓰느라고 좀 글자가 좀 그런데, 예.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자, 추가접종이라는 게 있죠. 추가접종은 1차, 그죠? 1차 접종 1년 후, 그죠? 1년 후 코로나 장염, 그죠? 그 다음에 3차 접종 1년 후 캔넬코프, 그죠? 캔넬코프. 그 다음에 5차 접종 1년 후 광견병.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여름, 그죠? 여름 5월에서 10월까지, 그죠? 10월까지 우리가 심장 사상충이라고 해서 충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석 달, 그죠? 석 달 또는 분기라고 하죠. 석 달에 한 번 이제 구충제를 먹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7번째,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한다? 농림축산부령으로.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자, 동물 학대 등의 금지는 저희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그죠? 제2조 정의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바가 있죠. 자, 이제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입니다. 자, 첫 번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 이거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그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 3번,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자, 이거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행위. 그냥. 그 다음에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은 즉 동물학대 등의 금지입니다. 4번, 그 밖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도 역시 동물 학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도 동물 학대 행위 등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6번,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저희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의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거. 우리 하나 예를 들면 푸아그라라고 있죠. 푸아그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아그라가 거위 또는 오리의 간입니다. 푸아그라라는 게 뜻풀이를 하면 살찐 간이라고 합니다. 살찐 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켜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체액을 채취하는 거. 저희 잘 아는 것처럼 곰, 쓸개. TV에서 많이 봤죠. 자, 이러한 것 모두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 대상입니다. 자, 7번. 자, 7번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박, 강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한다. 즉, 왜 동물학대 등의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예외로 치냐 하면 소싸움 경기에서 소싸움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박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싸움은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라고 정의를 내렸기에 소싸움은 예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9조 동물의 운송. 자, 동물의 운송에서 운송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운송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동물의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물의 적재, 운전, 휴식, 하차 등도 포함이 됩니다. 즉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일련의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운송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우리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그 다음에 물을 공급.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 급격한 출발이라든가 어떤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자, 주의할 점이 이제 나온 거예요. 동물 운송할 때. 자, 동물의 적재, 운전, 휴식, 하차 등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 중에서 동물을 운송할 때는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되고, 급격한 출발이나 제동, 그다음 충격,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의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급격한 체온 변화 또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우리 수송 차량에 보면 에어컨, 뭐 냉동시설, 싱크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즉, 이러한 사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3번,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들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한다? 칸막이 설치 등 조치를 취한다. 자, 여기서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다음 4번,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 그죠? 하차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그죠? 운송용 우리예요.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우리 여기서 잠깐 이제 동물 택배 배송, 동물 택배 배송이라고 있어요. 동물 택배 배송. 이게 이제 운송 중 이제 질식사를 해요. 운송 중 질식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 반려동물 판매자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그죠? 전화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제 사항을 이제 갖다 놓죠. 왜냐면 동물 택배 배송이라는 게 질식사가 많기 때문에. 자, 다음 5번. 운송을 위하여, 자, 전기, 머리, 도구, 이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2조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등. 자, 우리가 이제 제1장, 그죠? 제1장,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서 저희가 이제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렸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등록 대상 동물의 대상은 동물의 보호. 자, 동물의 보호. 그 다음에 유실, 유기, 방지. 그죠? 유실, 유기, 방지. 그 다음에 질병관리. 그 다음에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자, 이거의 원령 3개월 이상인 어디? 개. 그죠? 개의 이때 조건이 주택, 그죠? 주택, 준주택. 그 다음에 주택, 준주택 이외 반려의 목적.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제12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자, 동물의 보호, 그렇죠? 유실위기 방지 등을 위해서, 자, 동물의 보호, 유실위기 방지, 질병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어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디다가 등록을 하냐?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자, 요거 하나 더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자, 2번.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자, 우리가 이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자, 첫 번째 도서지역. 두 번째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이나 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이나 면 또는 도서. 그 중에서 도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자, 이렇게 도서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다만 제외한다. 자, 되셨죠? 자, 3번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자,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어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자, 됐죠? 잃어버렸어. 그러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자, 잃어버린 날부터. 자, 다음. 자, 잃어버린 거 외에 이제 변경사항,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소유자가, 자, 변경된 소유자입니다. 변경된 소유자.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변경된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변경 사유를 언제부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요거는 30일. 잃어버릴 때는 10일.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바뀌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냐?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 소유자의 주소, 변경된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된 소유자의 전화번호. 맞죠? 그렇게 해야지 변경된 소유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자,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잃어버리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또 변경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록 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분실 신고 그 동물 다시 찾은 경우 또 신고를 하고요. 변경된 사항이니까. 무선 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역시 발생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다음. 자,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 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자, 등록 사항이나 방법, 어떤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자, 농림축산식품부령하고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3조 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자,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을 어디에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이거 뭐 예전부터 이제 부착을 해왔던 건데, 자, 어떻게 이제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인식표가 이렇게 있어요. 인식표가. 그러면 이제 소유자 성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자 성명은 이제 홍길동. 자, 그리고 소유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010에 X가 4개 정도 이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등록 번호가 이제 여기 들어가요. 등록 번호가 몇 자리가 입력이 되냐면 이제 15자리가 이제 여기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 번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소유자의 성명이 들어가고 소유자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등록 대상 동물의 동물 등록 번호. 이거는 등록한 동물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자리 내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동물의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품종, 관할 기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동물 등록 번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자, 다음. 자, 소유자들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자, 요거 좀 요즘 이제 동반하고 외출할 때 요거 좀 체킹을 좀 하셔야죠. 자, 목줄 등 어떠한 조치? 안전조치. 그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 그 다음에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 그죠?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관련 법이 동물보호법 규제사항에서 규제사항으로 다 잡힐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맹견을, 자, 요즘 이제, 맹견 동반. 요즘 많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요. 지금. 맹견도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외, 그죠? 목줄 외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입마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맹견이라고 맹견의 종류를 여기서 동물보호법에서 한번 지켜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하도 요즘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자, 도사견과
그 잡종 개라고 하는데, 일단은 도사견. 여기 이제 맹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피플테리어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 다음에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그 다음에 로트와일러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 자, 문제는, 자,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월령 나왔으니까 월령에 우리가 하나 더 할게. 3개월 이상인 경우, 그죠? 등록 대상 동물. 근데 그게 개, 그죠? 개만 해당이 된다.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번. 시도지사는, 자, 등록 대상 동물의, 자,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그죠?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자, 여기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그죠?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당연한 거죠. 시도지사가 소유자 등에게 이러한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목적을 위해서 예방접종이나 어떤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내용 3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되면 그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 시도지사, 그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러면 해당 항목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 자, 첫 번째 유실, 유기동물. 자, 유실은 뭐죠? 우리가 유실이라는 거는 정의를 보면 도로, 공원 등의 공공 장소에서, 그죠? 소유자 등이 없이 뭐 하는 거? 유실은 배회하는 거, 그죠? 배회하거나, 자, 유실, 그 다음에 내버려진 유기 동물. 자, 요거를 이제 유실 유기 동물이라고 하죠. 자, 유실 유기 동물인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해서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실 유기 동물 중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 구조 보호 조치에서 제외 동물이 있어요. 구조 보호 조치 제외 동물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이제 하죠. 중성화 수술을 하여 포획 장소에 이제 다시 이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치 대상이어도, 또는 조치가 된 중성화 수술의 어떤 대상이든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해서 치료 보호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자,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피학대 동물 중, 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역시 누가 조치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소유자를 알 수 없을 피약대 동물은 이제 조치를 하는데, 예. 자, 피약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은, 예, 조치를 한다. 자, 다음.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조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됐죠? 자, 2번. 자,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자, 아까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있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입니다. 자,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중요합니다.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의사의 진단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 조치합니다. 그런데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됩니다. 그러면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행 법상, 동물보호법상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자,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3일 이후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면 돌아가는 이유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자, 됐죠? 자, 3번.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 자,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 자, 등록 대상인 경우, 그죠? 특히 개, 그죠?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한다. 네, 당연하죠.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 동물보호센터는 요 사이트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ww.angel.or.kr 이제 동물보호센터. 그 다음에 www.animal.go.kr 이게 이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라는 메뉴를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또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무엇가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무엇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그죠? 여기서 이제 직접 무엇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이란 뭐가 있냐면 건물 및 시설 명세서라는 기준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사 인력 현황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이 있는 경우는 구조 보호 조치 실적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3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래서 보호비용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다. 당연하겠죠. 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어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 4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그죠?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보호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보호지 등을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 지정받으려는 자예요. 지정받으려는 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어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7조 공고. 자, 이제 공고, 저희 이제 유기물 공고, 유기물이랍니다. 유기동물 공고를 보면 저희가 이제 이쁜 이제 사진이 있고요. 그죠? 품종은 뭐 이제 고양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별은 수컷. 장소는 뭐뭐동.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공고는 며칠. 그다음에 특징은 뭐뭐뭐뭐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유기물 공고라는 이제 이런 양식들을 이제 써서 이제 공고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좀 내용을 알아보면. 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자,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그죠?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쵸? 자,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죠?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디다 공고를 하느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관련 시장은 동물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자, 공고를 어디다 하냐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구축 운영하는 어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란 www.animal 그죠? animal.go.kr 시스템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즉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으로 게시를 하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어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자, 아셨죠? 자, 됐고요. 다음 시도지사는 공고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 카드와 보호동물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자, 개체관리 카드, 보호동물관리대장.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20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저희가 이제 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그죠?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 조치 사실을, 그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자, 됐죠? 자,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자, 공고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자, 10일이 지났어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자,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3번, 동물의 소유자가, 자, 보호비용.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자,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됐죠? 자, 동물보호비용이라는 뭐겠어요? 자, 동물의 먹이, 그죠? 플러스 진료,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거죠. 자, 4번. 자,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자, 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았어. 자, 이 확인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자,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안 겁니다. 알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 시도는 유기동물이나 피약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니다. 자, 시도는 소유자 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체 행위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게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죠? 소유권을 포기하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3번.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 그죠? 먹이, 진료비, 이런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그죠?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됐죠? 4번.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그죠? 공고한 날. 우리 공고 7일 이상 하라고 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답은 1번.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22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인도적 처리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소유자가 있고요. 그죠? 소유자가 있고, 필기 내용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소유자가 있고, 자, 근데 이제 등록 여부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 여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있어서 소유자한테 확인이 돼서 반환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등록 여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일 이상 이제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면서 이제 진단을 좀 하지요. 그랬더니 공고하면서 소유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자, 공고 및 진단을 하면서 이제 진단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단 결과 질병이나 어떤 부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회복 절차를 이제 밟겠죠. 자, 근데 이제 공고 및 진단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호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소유자가 확인이 돼서 역시 반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호 치료도 하고 이제 보호 관리가 대상이 됐는데, 치료를 하는 결과, 자, 회복 불가능이다.
자, 회복 불가능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인도적 처리를 진행한다.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최종 이제 공고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종료가 돼서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하죠. 입양이 되거나, 기증이 되거나. 자, 그것도 아닌 이제 장기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장기 보호를. 자, 장기 보호가 되면 이 장기 보호의 미처리 동물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인도적 처리가 되겠다. 자, 여기 이제 동물의 인도적 처리의 어떤 개요,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누가? 자, 수의사가, 그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자, 이거 회복 불가능,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됐죠? 자, 2번.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자, 회복 불가능한, 지속적으로. 자, 됐죠? 1번, 2번. 그 다음에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주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그죠?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자, 됐죠? 다음.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자, 입양 또는 기증이 되는데 기증이 안 되고 장기보호. 그래서 미처리 동물의 경우는 인도적 처리를 한다. 자,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됐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때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무엇에 의하여 시행한다?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한다. 중요합니다. 됐죠? 자, 3번.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자, 사체가 발생한 경우는, 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두 번째, 동물 장묘업에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 이렇게 폐기물 처리로 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한다. 자,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먼저 동물실험의 좋은 점. 자, 동물실험의 좋은 점은, 자, 첫 번째,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호흡이나 소화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실험도 가능. 자,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 못하는 실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용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좋은 점에 비해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자, 문제점. 자, 문제점은, 자, 첫 번째. 자, 인간과 같이 이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그죠? 1년에 3에서 4만 마리가 동물 실험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이제 동물과 인간이 이제 걸리는 질병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350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이제 3만 가지. 그러니까 한 1.16% 동물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걸리는 프로테이지가 적은 거죠. 인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전을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죠? 요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 방안이 어떤 해결 방안으로 가냐.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줄기세포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 실험, 이렇게 이제 해결 방안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동물 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다. 그죠? 인류의 복지 증진과 그 다음에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당연히 그렇겠죠. 두 번째, 자, 동물 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 무작정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자, 됐죠? 자, 3번. 자, 동물 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그죠? 보유한 자, 어떤 보유한 자? 윤리적 취급,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윤리적 취급. 그 다음에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 그죠? 이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왜? 1년에 3, 4만 마리가 소중한 생명이 1년에 3, 4만 마리 학대 수준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어떻게?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진통, 진정, 마취제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그죠?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 그죠? 적절한 조치가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동물 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어떻게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왜? 검사 결과가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그죠? 지속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죠? 가능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동물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해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동물 실험 금지 동물이 있어요. 동물 실험 금지 동물이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보조견은 동물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의 임명구조견, 그 다음에 경찰청의 경찰견, 그 다음에 국방부의 군견,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세청 소속 기관의 견, 이렇게. 자, 소속 기관의 견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세청, 여기 기관의 견입니다. 자,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에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자,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 그죠? 우리 농장에 대해서, 그죠?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하고, 그죠? 인증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그죠? 생산되는 축산물에 자, 동물 복지 축산농장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2012년 이제 산란계 계란을 포함해서 산란계 요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돼지,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육계, 그 다음에 2015년에 한우, 그 다음에 유구, 젖소, 여기에 이제 우유까지. 요렇게 이제 인증을 이제 받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지켜볼까요? 자, 1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 가축으로서 동물의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자, 다시 정의 한번 들어갈게요. 다시. 자,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자, 목, 소, 돼지, 닭, 오리 농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 따라서 그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는 것. 자, 됐죠? 2번 인증을 받으려는 자,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누구에게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 3번.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거. 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뭐?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용. 그 다음에 축산농장 환경 개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에 관한 지도, 상담 및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자, 4번.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자, 무엇을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인증을 받은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번째, 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그죠? 1년 이내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됐죠? 자, 6번째, 인증 대상 동물이란, 자, 우리 아까 위에서 정의 내린 거. 자, 소, 돼지, 닭, 오리, 개, 고양이 아니다.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자, 됐죠?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등. 자, 이번에는 영업의 종류는, 자, 동물보호법이 변경되기 전에 기존 영업과 변경 후 신설된 영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장묘업입니다. 자, 동물장묘업은 다음 4가지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의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 4가지 중 하나 이상 설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자, 두 번째 동물의 사체 또는 유구를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거를 무엇이라 한다? 동물 화장시설. 이게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건조 멸균 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걸 뭐라고 한다? 동물 건조장 시설. 이게 3번, 세 번째, 세 가지. 그 다음에 동물 전용의 납골 시설. 자, 이게 네 번째. 자, 그래서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설치 운영을 하는 것. 이게 동물 장매업이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판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 판매업. 자, 동물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누구에게? 자, 여기 빠졌죠.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수입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물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이때 영업자란 동물 판매업, 동물 생산업을 말한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생산업이 있습니다. 자, 동물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누구에게?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자, 이때 영업자는 누구다? 동물 판매업, 그죠? 동물 판매업, 그리고 동물 수입업자, 수입업. 이렇게 된다. 자, 됐고요. 다음 이제 동물 전시업. 우리가 이제 추가 신설된 거예요. 추가 신설된 사업. 자, 동물 전시업이란 애견이나 애묘 카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동물 카페, 또는 체험 농장,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 전시업이라고 하고요. 동물 위탁 관리업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애견 호텔이라든가, 또는 펫시터, 또는 애견 유치원, 애견 훈련원 등. 이렇게 이제 동물 위탁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 동물 미용업은 이제 미용이고요. 동물 운송업은 이제 애견 택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5장 영업, 제33조 영업의 등록. 영업의 등록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업은 자, 신고가 있고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신고는 동물 생산업 신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강아지 공장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신고가 아닌 허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고라는 말과 허가라는 말이 이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이제 동물 생산업이면 등록에 해당하는 것은 나머지 영업에 대한 업종은 다 등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 허가, 등록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등록한다, 허가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혼용돼서 쓰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전환된 거는 자, 2016년 7월 11일 동물보호법 법안이 발의가 되고요. 법안이 발의가 됐고 2017년 7월 21일 이제 공표를 하고요. 2018년 이제 3월 21일 날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8년.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업에 대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단 첨부 서류가 뭔지를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첨부 서류는 첫 번째, 자, 영업 신청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이죠. 등록 신청서가 이제 필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현황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장, 그죠?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배치도가, 아유, 잘 안 써지네. 배치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데, 이 사업 계획서는 어디에만 필요하냐면 동물 장묘업에만. 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시설 기준 증명 서류, 시설 기준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동물 사체 처리, 동물 사체 처리 후 자녀에 대한 처리 계획서. 이게 필요한데, 이건 어딜까요? 동물 장묘업 중에 동물 화장시설, 그죠? 동물 화장시설 또는 동물 건조장 시설에만 국한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첨부 서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자,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생산업을, 자, 동물 생산업이에요. 동물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무엇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신고. 됐죠? 자, 여기 구분 쳤어요. 신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시장 군수구청장에 뭐 한다? 등록한다. 자, 나머지 업종은 등록. 자, 됐죠? 자, 요것만 이제 기억해두면 돼요. 신고, 등록. 자, 동물 생산업은 신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 자, 등록을 한 자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누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즉, 사항이 변경됐거나 폐업하거나 휴업, 그 영업을 재개할 때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됐죠? 다음 3번.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더라. 자, 영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등록을 하려는 자가 누구?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경우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됐죠? 다음.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당연하겠죠.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안 된다. 됐죠?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을 등록하는 거. 자, 됐죠? 자, 등록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됐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 벌금형. 그 다음에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을 등록할 수 없다. 자, 등록 영업의 변경 신고. 자, 변경 신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한다.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영업자의 성명이 바뀌면 변경 신고 해야겠죠. 영업장의 명칭, 상호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변경 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는 자, 등록증, 영업실 변경 내역서만 있으면 되겠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동물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 자, 동물 판매업은 누구에게 등록을 한다. 동물 생산업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1번, 2번, 3번, 4번. 예, 정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5조 영업의 승계. 자, 영업 등록을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등록과 신고, 허가, 요거는 이제 구분을 했고요. 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그죠? 양도하거나 넘겨주거나 사망하였을 때, 자, 다시 양도 또는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있을 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자, 그 영업자의 무엇을 지위를 승계한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영업의 승계입니다. 승계. 자,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하거나 또 사망했을 때, 법인 같은 경우 합병됐을 때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그거의 법인에 대해서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지위 승계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지 그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는 자, 경매 또는 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이렇게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자, 그러면 환가란 우리가 집이나 토지 따위를 바꿀 때 치르는 값이다. 요 정도로만 좀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가 처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가 처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법원의 경매라든가 또는 공매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 정도로만 알고요. 자, 다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됐죠?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 변경되었으니까. 변경사항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갔죠? 다음 4번. 자, 등록과 허가는 신고로 본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 동물생산업은 신고, 그죠? 신고에서 이제 허가제로. 그 다음에 그 이외는 뭐? 등록. 자, 그래서 이거 등록과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상속을 받은 앞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거는 옛날 문제 구한정 치산자, 피성년 후견이랑 구금치산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정신이 아예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동물 판매업을 승계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1번 대여, 2번 상속, 3번 양도, 4번 경매. 답은 1번 대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동물 판매업자, 동물 수입업자, 동물 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동물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은 반려동물 장묘관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은 반려동물 장묘관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수사항은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자, 안전, 위생. 자, 체크하시고요. 다음, 동물은 종류별, 성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자, 분리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자, 체크 하나 하시고요. 자, 동물은 종류별, 성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데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다음, 질환이 있는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 새끼를 베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어린 동물이 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역시 분리하지 않는다. 단 질환이 있고 상해를 입은 동물은 포함하여 분리하여 관리한다. 자, 그래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거는 어리거나, 그죠?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 그죠? 자, 두 번째, 어미와 함께 있는 어린 동물, 그죠? 어미와 함께 있는 어린 동물. 자, 됐습니다. 분리하여 관리한다. 자, 준수사항. 세 번째,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자, 다음. 자,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자, 객체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죠? 근데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또는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자, 여기서 토끼나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경우는 무리별로 묶어서 개체 관리를 작성할 수도 있다. 개별적 말고 무리별로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자, 당연하고요. 다음. 영업자는 입수, 판매 또는 알선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 내역서, 이거 중요하죠. 거래 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자,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자, 다음. 등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 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 자,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지체 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죠. 자,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원령. 자,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은 개, 고양이. 원령은 2개월 이상. 자, 원령에 대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자, 원령. 자, 3개월 이상 등록 대상 동물. 그죠? 자, 3개월 미만 맹견 입막의 제외. 그죠? 자, 2개월 이상, 개고양 2개월 이상 판매 또는 거래. 자, 참고하시고, 그 외의 동물은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연령.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는, 자, 14세 미만인 자에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 없다? 판매할 수 없다. 14세 미만. 근데 보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하는, 자, 계약서를 판매 시에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한다. 계약서 중요합니다. 판매 시. 다음, 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신고번호, 등록신고 이거 확인됐죠? 영업소명,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동물 생산업자는 사육 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 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 날짜, 출산 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됐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동물보호법령상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개의 원령은 옳은 것은, 자, 1, 2, 3, 4 몇 번입니까? 자, 2번 2개월 이상.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은 개, 고양이. 그렇죠? 답은 2번.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7조 교육. 자, 첫 번째 교육의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의 대상은 영업을 하려는 자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다음 세 번째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총 3명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동물 보호법 및 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자, 두 번째,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러한 교육들을 받는다. 자,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또는 동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자, 이전입니다. 이전. 신청일,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몇 시간? 3시간이다.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죠? 6개월 이내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자, 영업을 하려는 자,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6개월 이내 3시간.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을 하는 자는,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자, 3번 이해하셨죠? 자, 4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자,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자,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 자,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업자가 직접 안 받아도. 동물보호법 제5장 영업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또는 허가에 대한 취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동물 생산업은, 자, 신고입니다. 신고에서 이제 허가. 그 이외에는 등록이다. 자, 요거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지와 취소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에 어느 한해에 해당할 경우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 취소할 수도 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취소 또는 정지가 하나고요. 자,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취소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졌어요. 자, 정지는 6개월 이내예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드시고. 자, 그럼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는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네 번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있는 건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자, 다만
자, 요게 중요하죠.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허가를 받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요 사항만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처분의 효과,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1년간 양수를 했을 경우는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진행 중일 때도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자,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절차를 행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동물보호법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여기서 좀 용어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용어 정의. 자, 우리가 이제 범칙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자, 범칙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횡단, 도로 무단횡단, 이와 같은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근데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때 내용을 파악하고 범칙금이 아닌 벌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벌금은 뭐냐? 자,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전과 기록에 남는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차 위반 같은 거. 주차 위반.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뭐다? 금전적 징계다. 금전적 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자, 여기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갈게요.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 하나. 자, 여기에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이제 학대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거짓, 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자, 세 번째 키워드가 위반인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자, 요 키워드는 뭐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두 번째,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키워드는, 자, 비밀. 자, 등록, 허가, 영업. 그 다음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자, 사진, 영상물, 도박, 대여, 실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보면,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 하나씩. 자, 첫 번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동물 학대. 자, 학대 있죠? 동물 학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동물 복지 축산 농장. 됐죠?
위반 동물복지축산농장. 자,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됐죠? 학대 거짓 부정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위반 동물복지축산농장.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키워드가 뭐다? 비밀, 등록, 허가, 영업. 자,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 위원. 등록, 그죠? 자, 등록, 허가, 영업,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허가, 그죠? 영업정지기관에 영업을 한 자. 요렇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세 번째, 키워드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뭐? 자, 다시 여기다 쓰면 사진. 자, 사진, 키워드, 영상물. 그 다음에 도박, 대여, 실험.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 게재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 그죠?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 등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도박. 영리를 목적 동물 대여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실험을 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7장 벌칙. 제47조 과태료. 자, 과태료 관련해서도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300만원. 300만원 이하. 자, 첫 번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유기. 두 번째,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 등록 대상 동물, 그 다음에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 소유자, 그 다음에 그냥 신고, 인식표, 안전조치,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다 하죠. 배설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이제 쭉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유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동물을 판매한 자. 동물을 판매한 자. 유기, 판매. 또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 실험을 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 계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 자, 됐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유기. 그 다음에 판매한 자. 나머지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 자,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 대상 동물과 시정명령. 요게 이제 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등록 대상 동물과 뭐? 시정명령. 자, 요게 키워드인데 이제 동물을 운송한 자라든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이제 나오게 돼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등록 대상 동물이라든가 시정명령, 그 다음 동물보호감시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신고, 임식표, 안전조치, 배설물, 이런 것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이전받은 자. 자, 인식표, 그죠? 안전조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